매달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답답하셨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을 지금부터 털어놓겠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추운 날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린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에 든 통장 잔고는 고작 18만 원. 그런데 3개월 뒤 그분 통장엔 78만 원이 매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숨겨진 혜택 조합법이라는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38년간 복지 현장에서 뛰어온 김순희입니다. 올해 78세가 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주긴 하는데 절대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기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제 밥벌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만난 82세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용돈 달라는 말도 못하겠다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는다는 걸 아세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1위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하지만 더 부끄러운 건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월급이 아닌 투자 수익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분들이 기초연금을 그냥 정부에서 주는 용돈 정도로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든 여러분 돈이에요.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노인 일자리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제2의 커리어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과 경제적 혜택을 한 번에 잡는 비밀 공식을 공개해요. 네 번째, 내 집을 연금 제조기로 바꾸는 주택연금의 숨겨진 활용법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거주지에 따른 추가 혜택 지도를 완전 공개할게요. 여섯 번째, 복잡한 서류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혁신적 신청법을 가르쳐드려요. 일곱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조합한 최적화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여덟 번째, 월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늘린 실제 성공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아홉 번째, 앞으로 5년간 변화할 복지 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허황된 이야기라며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와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팩트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조합하는지를 모를 뿐이죠.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20만 원 받으며 힘들게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월 80만 원 이상 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기초연금 34만 4천 원을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실수입니다. 이걸 투자 수익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도 연 2% 이자면 월 16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아무 조건 없이 월 34만 4천 원이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투자 수익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월 34만 4천 원이면 연간 412만 8천 원이에요. 이걸 2% 이자율로 역산하면 원금이 2억 600만 원이어야 해요. 즉 여러분은 정부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 바뀐 계산법에는 숨겨진 포인트가 3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전보다 무려 500만 원씩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금융재산 공제도 대폭 확대됐어요. 부부 기준으로 4천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봐요. 4천만 원 넘는 부분만 연 5%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로소득 공제가 월 11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 110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담받은 분 중에 70%가 이런 기본 정보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부부가 아파트 1억 2천만 원, 예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아파트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소득인 정액의 0원으로 계산돼요. 예금도 4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역시 0원이에요. 결국 소득인 정액이 0원이니까 기초연금 만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드린 분들 중에 80%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노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핵심은 소득인정액 계산법만 정확히 알면 되거든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뺀 거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에요. 말이 복잡하지 실제로는 간단해요.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만 정확히 알면 계산기 두드려서 금방 나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냥 심심풀이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세요.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황금 기회거든요. 활동비만 봐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와요. 기초연금 34만 4천 원과 합치면 월 64만 4천 원에서 84만 4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78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주로 환경정리, 교통안전, 급식 보조 같은 일이에요. 월 30만 원 정도 나오고 하루 3시간씩 주 3일 정도 일해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처음 시작하기 좋아요.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서비스, 시설관리, 문화활동 지원 등이 있어요. 월 40만 원 정도 나오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해요. 시장형 사업단은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카페 운영, 농산물 가공, 청소 서비스 같은 일들이죠. 월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알선형은 아예 일반 기업에 취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시면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을 도전해 보세요.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면 공익활동형부터 시작하세요. 무턱대고 좋다고 하는 말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매년 1월에 받아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서류도 간단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돼요. 건강진단서도 동네 병원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선발 기준도 어렵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
나이도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인기 있는 자리는 경쟁이 있어요. 하지만 정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회는 충분해요. 작년엔 전국적으로 80만 개 일자리가 있었어요. 올해는 85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청자는 7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신청만 하면 거의 다 선발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치매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기억이 사라지면서 가족들도 고생하고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것도 똑똑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에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준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조기 발견이에요. 치매를 빨리 발견할수록 의료비 지원도 더 많이 받고 진행도 늦출 수 있거든요. 전국에 252개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걸 그냥 건강검진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엄청난 실수예요. 치매 안심센터는 검진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해줘요. 독거고령자나 부부 모두 치매인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인지 돈으로 계산해 볼게요. 사설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200만 원 이상 들어요.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면 무료예요. 연간 2,4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셈이죠. 그런데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혜택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없거든요. 치매 예방은 곧 돈 절약이에요. 뇌의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도 안 들고 가족 부담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회활동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앞에서 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돈도 벌고 치매도 예방하는 거예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3단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요. 1단계는 인지 선별 검사예요. 간단한 질문과 검사로 인지 기능을 확인해요. 2단계는 신경심리 검사예요. 더 정밀한 검사로 치매 위험도를 판단해요. 3단계는 간별 검사예요. CT나 MRI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모든 검사가 무료예요. 사설 병원에서 받으면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검사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해요. 정상이면 예방 교육을 해주고요.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면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치매로 진단되면 등록 관리를 해줘요. 등록 관리가 뭐냐면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돌봄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서비스들이에요. 가족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다 알려줘요. 이런 서비스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비싼 돈 내고 서비스 받고 계세요. 집이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집은 여러분의 연금 제조기예요. 주택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라면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4천 원, 노인 일자리 50만 원과 합치면 월 184만 4천 원이에요.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오해가 집을 빼앗긴다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 소유권은 그대로 여러분 것이에요.
단지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는 시스템이죠. 만약 집값이 올라서 빌린 돈보다 많이 나오면 그 차액은 상속인들이 받아요.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또 다른 오해는 이자가 너무 많이 붙는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주택연금 이자율은 연 3% 정도예요.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리고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지만 원리금 상환 보장이 있어요. 즉, 받은 돈과 이자를 합쳐도 집값을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지겨워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 번 강조해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주택연금 신청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집값도 9억 원 이하면 모두 가능해요. 9억 원 넘는 집도 9억 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간단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소득증명서 정도예요. 심사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매월 정해진 날에 계좌로 입금돼요. 받는 금액은 집값, 나이, 이자율에 따라 달라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대략적인 계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집값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 금액을 기대여명으로 나누고 이자를 빼면 월 지급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3억 원 집을 가진 70세 부부라면요. 3억 원의 70%인 2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70세 부부의 기대여명은 약 20년이에요. 2억 1천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1,050만 원이에요. 월로 계산하면 87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여기서 이자 3%를 고려하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은 대략적인 거고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계산해줘요.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한 계산기도 있어요. 집 주소와 나이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럼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줄 수 있냐고요. 없으면 주택연금 받으라고 하세요. 결국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같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사는 곳에 따라 실제로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기초연금 외에도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고 계세요. 거기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생활비 보조까지 받아서 총 월 65만 원을 받고 있어요. 반면 같은 조건의 경기도 어느 시골 할머니는 기초연금 34만 4천 원만 받고 계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연간 50만 원을 절약하고 계세요. 대구는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로 응급상황 대응부터 생활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은 또 다른 혜택들이 있어요. 농업인 연금, 농촌 의료 서비스, 생필품 배송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줘요. 도서지역은 교통비 지원이 특히 좋아요. 배 타고 육지 나갈 때마다 교통비를 지원해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별 혜택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각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자들이 그 지역의 모든 혜택을 알고 있어요. 상담받을 때는 메모지를 준비해 가세요. 혜택 이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간을 정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지역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복지정보 설명회를 열어요. 여기 참석하면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들도 전문가예요. 개인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모든 혜택이 정리되어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지역별 혜택을 검색할 수 있어요. 우편 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복지 서비스가 나와요. 정부24 사이트도 유용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 멤버십 앱을 깔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보다는 직접 가서 상담받는 걸 추천해요. 담당자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미리 준비해 갈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놓친 혜택은 없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개발한 3단계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1단계는 서류 체크리스트 만들기예요. A4 용지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말이에요. 각 서류 옆에 체크박스를 그려서 준비되면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뜨리는 서류가 없어요. 2단계는 서류 보관함 만들기예요. 투명 파일 케이스나 클리어 폴더를 하나 사세요. 거기에 준비한 서류들을 차곡차곡 넣어두는 거예요. 서류마다 포스트잇으로 이름을 적어 붙여 놓으면 더 좋아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3단계는 복사본 미리 준비하기예요. 원본은 소중하니까 복사본을 2부씩 준비해 두세요. 하나는 신청할 때 내고 하나는 집에 보관용으로 두는 거예요. 혹시 서류를 잃어버려도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신청도 활용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집에서 천천히 작성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온라인으로 1차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청 순서도 밀리지 않고 시간도 절약돼요. 가족들과 함께 팀워크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어르신은 서류를 준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또 몇 번 반복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은 한 번 듣고 바로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여러 번 들어야 몸에 배어서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써야 해요. 두 번째, 재산 가액을 잘못 적는 경우예요. 공시가격과 시세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어야 해요. 세 번째, 가족관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예요. 동거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야 해요. 네 번째, 서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예요. 대부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해요. 다섯 번째, 추가 서류 요청에 늦게 응답하는 경우예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실수들만 피하면 승인 확률이 크게 높아져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전화 받을 준비를 해두세요. 승인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1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승인되면 1월부터의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실제로 월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수입을 늘린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74세 최영수 할아버지와 72세 김말순 할머니 부부의 놀라운 변화 과정입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 국민연금 28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계셨어요. 전기요금, 가스비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프셔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린 방법을 단계적으로 따라 하셨더니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달에는 기초연금 신청부터 시작했어요.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초연금 만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부부 합산으로 월 54만 9,600원을 받게 되었어요. 기존 국민연금 28만 원과 합쳐서 82만 9,600원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셨어요. 공익활동형으로 주 3일 하루 3시간씩 근린공원 청소 일을 시작하셨죠.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어서 총 수입이 일일 2만 9,600원이 되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지역별 추가 혜택을 신청했어요.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 10만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달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의 무릎이 조금 나아지셔서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셨거든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주 2일 하시면서 월 20만 원을 추가로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적용 과정을 모르면 막막하기만 하거든요.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알아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부부는 총 월 142만 9,600원의 수입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28만 원에서 약 5배가 늘어난 거죠. 더 중요한 건 돈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규칙적인 일상이 생기면서 건강도 좋아지셨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생겼어요. 할머니는 공원 청소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운동도 되었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카페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재미를 느끼신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6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차근차근 따라한 것뿐이에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빛이 반짝이면서 진짜 살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돈이 부족해서 자녀들 눈치 보던 날들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자들 용돈도 주실 수 있게 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4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신 분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복지 정책이 크게 바뀔 예정이에요. 기초연금은 현재 34만 4천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갈 계획이에요. 노인 일자리도 현재 85만 개에서 100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치매 지원도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돌봄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택연금 이자율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걸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과 행복,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신 후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 건강하게 사시는 거제. 어떤 분은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독거노인들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짓 정보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의심하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이 어려울 뿐이에요. 첫 발걸음만 내디디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계산해 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시거나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알아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